우리가 흔히 신혼부부에게 참 좋을 때다, 이 깨를 볶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부부들에게는 아니 지금까지 같이 살아? 아니면은 정 때문에 사는구나, 의리 때문에 사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큰 소리를 외쳤었는데 이게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세월이 갈수록 갈등도 많이 생기고 냉랭한 기운 속에 있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한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부부의 어떤 신혼부부의 일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정말 알콩달콩한 신혼 모습을 보면서 왜 이 모습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서서히 식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 상담 전문가를 모시고 부부의 봄날, 신혼 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도심리상담치료센터 유명숙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부부의 봄날, 신혼 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의 봄날, 여기서 봄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삶을 그 나무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에서 나무 태는 겨울이어서 자라지 않고 그냥 견디기만 하는 때가 나무 태인 것처럼 이제 그 가족 구조를 나무에서 조부모 세대를 뿌리, 그다음에 부모 세대를 기둥, 그다음에 자녀 세대를 나무니까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제가 상담원 내담자들 중에 고등학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왕따 때문에 이제 왔지만 이 아이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는 야자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2시간 정도를 판타지 소설을 쓰는데 그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은 슈퍼맨, 배트맨 이렇게 이제 힘이 센 그런 주인공들을 만나는 그 시간인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잠을 자거나 공부를 더 해야 대학을 잘 가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셔서 상담을 오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자기의 그 학교에서 움츠려든 그것을 판타지 속에서 슈퍼맨을 만남으로써 자기의 것을 해소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런 케이스와 또 다른 케이스는 성형 중독인 성인 초기의 여자였는데 이럴 경우에 자기가 얼굴이 갑자기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러면 자기에게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얼굴이 변하는 성형 수술을 했는데 자기의 이상적인 판타지는 현실에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판타지를 세운 걸 우리는 판타지라고 하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여자 그 성인 초기의 여자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난 그 얼굴이 너무나 실망스럽잖아요. 너무나 실망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또 수술하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성형 중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 때는 저는 이제 부모 상담을 그 자녀분보다 훨씬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네. 그러면 부모에게 겨울이었던 거예요. 그 겨울이 뿌리에서부터 기둥에 이르러서 네. 나무와 열매까지 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큰 판타지를 통해서 내 스스로 봄을 맞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네. 심리적인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계절적으로 볼 때 부부의 겨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나무의 나이테 이거를 어떻게 부부 사이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이테 나무는 그래도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면서 나이테였다가 다시 봄으로 와서 여름으로 와서 성장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그런데 부부는 이 나이테가 그냥 까만 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겨울에서 부모도 성장하지 않은 채로 부모가 됐고 아이도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아이도 겨울 속에 머무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부 사이가 봄인지 겨울인지 어떤 계절에 있는지 좀 알면 네. 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계절에 있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발췌를 해서 네. 이제 8문항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부부 친밀감 척도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척도대로 그것을 이제
따라해 보시면 예, 따라해 보시면 점수를 체크해 보시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계절에 속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가족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문항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척도를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자, 1번 문항 읽겠습니다. 우리는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싸움까지는 하지 않는다. 싸움까지 하지 않는데 제일 많이 좋은 점수가 4점이고 네. 반드시 싸운다가 0점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예. 네, 다음 문항이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좋다. 자, 4번은 정말 좋은 경우겠죠. 네. 자, 3번 관계가 손상된다면 내 주장을 굽힌다. 난 이게 정말 좋지만 그러나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면 나는 이걸 하지 않는다 쪽에 점수가 많으면 4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내가 마음에 든다.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나는 내가 너무나 멋있다. 그러면 4점입니다. 네. 자, 5번. 우리는 삶의 목표가 서로 비슷하다. 점수가 높으면 좋은 겁니다. 4점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다. 내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좋지 않게 볼 거야. 이렇게 하면 0점이고 드러내도 편안하면 4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가족과도 잘 지낸다. 잘 지내면 4점입니다. 자, 성적으로 다가가도 상대방은 피하려고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늘 그렇다. 그러면 4점입니다. 뭐 잠자리를 거부한다 이런 의미겠죠. 예. 자, 어떻게 가족 여러분 점수를 좀 매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부부의 친밀도에 대한 문항이었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점수를 좀 매겨 봤거든요. 오, 큰일 났습니다. 몇 점 나오셨어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 16점 나왔네요. 16점. 16점 나오셨어요? 예, 16점. 예. 네. 이 점수를 어떻게 해석하면 그러면 좋을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척도 질문을 해보면 10점 미만이면 겨울입니다. 10점 미만일 때. 네. 예. 그리고 이제 20점 미만이면 가을. 가을. 전 16점이니까 가을이네요. 가을이네요. 네. 가을. 예. 제가 근데 가을은 겨울로 갑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25점 정도면은 이제 봄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좀 혼란스럽다. 왜 혼란스럽냐면 나는 겨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 시부모나 종교나 시댁이나 종교 문제 이런 게 아니면 우리는 싸우지 않는데요. 네네. 그러면 우리 봄 아닌가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싸워도 겨울입니다. 왜냐하면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겨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이 아니라 네. 우리 관계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네.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제가 가을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좀 변명을 해야지. 해결하면 이제 될 것 봄으로 다시 같습니다.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네. 부부 문제, 어떤 갈등에서 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겨울에 봄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겨울은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겨울인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겨울에 속해 있는 사람은 겨울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동물의 생태계에서도 짝짓기를 할 때는 자기답지 않게 행동을 해요. 자기답지 않게. 잘 보이려고. 예. 그러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게 바로 짝짓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겨울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춥다 보니까 늘 따뜻한 온기만을 기다려요. 네. 그러면 짝짓기를 할 때가 된 사람이 자기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그 온기가 훅 느껴지면서 바로 저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관계를 맺고 평상시에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걸 봐서 난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맹세를 해도 네. 내가 늘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야, 저렇게 따뜻한 온기라면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를 잔뜩 해요. 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순간에 신혼여행부터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결론이 뭐가 내려지냐면 나는 망했다. 그런데 망한 이유가 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함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게 주춧돌로
만들어지는 게 겨울로 가는 부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나를 녹여줄 사람에게 관심이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만 있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예. 왜 우리 얼어 있을 때는 내가 얼어 있는 상태에서 내 감정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를 모르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단지 그 온기 때문에 해요. 온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사람의 바람은 나는 내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이 사람은 평생 그럴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내의 바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지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랑을 달라고 할 때까지 줄 때까지 싸우는데 자 우리가 층간 소음을 하는데 아이들의 층간 소음은 좀 견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밤에는 자니까.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하는 이웃을 만나면 그거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싸우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끝이 나냐면 경찰에 전화를 해요. 예. 전화를 하면 꼭 두 분이 오세요. 경찰분들은. 네. 왜냐하면 아내를 감당하고 남편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양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죠. 네네. 주장하는 바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가해자가 다음 날 경찰에 출두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고 싸움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갤럽 조사를 보니까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 설문을 했어요. 근데 예. 그 설문은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이제 정신적인 습관이 있더라. 근데 그 정신적인 습관은 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자동화 습관이라고 그래요. 버튼만 누르면 0.1초 사이에 결론에 도달하는 게 부정적인 자동화 사고인데 이걸 정신적인 습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시작이 이런 거 보니까 이제는 다 끝이야. 네네. 또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결정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아하, 저 사람이 저런 걸 보니까 난 이 사람하고 행복할 가능성이 없어 하는 인지적인 오류가 반복되면서 결국은 부부가 겨울에 머물러 있다. 이제 이런 조사하고 일치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부부들이 겨울로 가게 되는 건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부들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당신에게 원했던 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원했는데 주지 않잖아요. 주지 않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끌어내려고 하는데 동상이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절대 상대방의 얘기하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설문이 필요한데 네. 자기에 대해서 설문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용기가 필요한데 평상시에 짜증을 잘 내고 화를 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변에서 아무리 야, 내 행동이 어때? 나 좀 남편하고 잘 지내보고 싶거든. 그러는데 동의해주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 스스로 자기를 이제 살펴보는 걸 하면 좋은데 네. 그럴 경우에 나를 살펴보려면 일단은 억울하면 나를 고치고 싶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억울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그 문제에 대해서 나를 보지 않고 너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례들에서 겨울에 있으면서 겨울로 계속 유지하려는 거는 이 억울함들이 계속 쌓여서 그런 건데 이 억울하면 사실은 어떤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이거든요. 네네. 상처의 기억들. 그래서 그 상처의 기억들은 자, 여러분들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면 왼손은 잘 좀 쓰지 않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 잊어버리지 않던 기억들은 왼손에다가 잠깐만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왼손으로 올려놓으면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주문을 걸면서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게 된대요. 네. 사람들의 그 문제가 주문을 건다.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손에 올려지는데 그렇게 해놓고선 오른손으로 이제 뭔가 해야 됩니다. 네. 양손으로 들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양손에 있는 거를 억울함을 올려놓고 이제 오른손으로 아까 하는 작업이 나를 이제 보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는데 설문이 안 되면 내 스스로 보고 그러면 그 중에서 발견한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상대방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언어를 많이 써요. 네.
자기를 이렇게 보면 내가 겨울에 있는 사람들은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부가 겨울에 있다. 그러면 네. 너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겨울이어서 네가 겨울이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네가 멋있다 그러면 봄이 와요. 네. 네가 멋있다 하면. 네. 그런데 너는 멋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겨울이잖아요. 예. 그러면 네가 멋있다라는 방법을 왼손에다가 내 상처를 옮겨놓고 오른손으로 하는데 그 오른손으로 하는 게 결국은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거를 억지로라도 안 해주거든요. 억울한 사람들은. 네. 근데 네. 억울함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형용사로 칭찬을 하면 그거는 족쇄가 된다고 그래요. 네네. 당신은 참 착해. 그러면 난 늘 착해야 되고. 예. 당신은 참 유능해. 그럼 늘 유능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형용사나 명사로 칭찬하지 마시고 네. 동사로 관찰에 의한 것을 칭찬하라고 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 동사로 관찰에 의한 걸 칭찬하면 내 남편이 밥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맛있게 먹어줬어요. 네. 그러면 당신이 아침에 입맛이 없는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정말 당신 그렇군요. 마음이 고맙네. 네.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상대방한테 봄을 가져다 주는 선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네.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부부간의 겨울 때문에라도 좀 네. 결혼을 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솔직히 말씀해 주신다면 네. 결혼은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아이 그래도 결혼 안 해도 괜찮은 건지 네.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은 좋은 거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제가 이제 부부 상담에 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을 부른 사람이 법원에 갈 건가 상담소에 갈 건가 하면서 상담소를 선택해서 상담소로 오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완전히 겨울도 겨울 중에 겨울이니까 저 역시도 이들의 호소를 듣다 보면 야 정말 결혼은 미친 짓이구나. 나도 우리 애들한테 가서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래야지. 제 마음도 늘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네.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정말 봄날을 맞이할 때 그럴 때 제 마음 역시도 야 정말 결혼은 할 만한 거다. 이렇게 제 마음도 바뀌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늘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결혼은 좋은 거다라는 저는 결론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네. 부부의 봄날에 대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예. 네. 자, 이제 부부들이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사람과 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부부가 상대방한테 친절한 거를 가식인가? 나는 진실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진실하고 싶어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 진실보다는 상대방이 행복한 게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것 중에 내가 상대방이 행복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한쪽이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한 경우엔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심각한데도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할 때는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에 맡기고 또 그래도 안 된다면 내가 뭔가 내 가치관에 있어서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 돌아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건 정말 알고는 못할 만큼 참 어려워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그 참여자들이 정말 결혼은 집은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변화가 정말 놀랐거든요. 네. 그럴 때 어느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식가가 음식 탐험을 하듯이 결혼해서 자기는 정말 그런 즐거움을 느낀다. 네. 그래서 집이 집일 수 있고 정말 음식 탐험이 되려면 탐험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탐험을 시작할 때는 조난도 만나고 어려움이 네. 많죠. 그러나 용기를 가질 때만이 우리가 이제 행복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겨울인 분들은 오늘 지금부터 봄을 맞이하면서 정말 행복한 봄날 이제 행복을 만나시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부부 사이의 봄날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고도심리상담치료센터 유명숙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